안녕하세요. 신문선의 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오늘 저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에 펜을 꺾었고 마이크를 내던졌던 그런 아픔을 딛고 최근에 주간조선의 격주간 한 번씩 고정 컬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는 것은 2025년 6월 14일 주간조선에 게재됐던 원고 내용 전문입니다. 제목은 홍명보 두 가지 해결 못하면 북중미 월드컵 실패한다입니다. 한국 축구가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다. 국가축구대표팀은 지난 5월 6일 이라크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 원정 경기에서 이라크를 2대0으로 꺾고 조 2위를 확보하며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상암 경기장에서 쿠웨이트를 4대0으로 대파하며 조 2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부터 내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10일의 연속 본선 무대에 나서게 됐다. 한국 축구의 10일의 연속 진출 기록은 전 세계에서 6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대단한 기록이자 업적이다. FIFA 월드컵 역사상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선에 참가한 국가는 브라질이 유일하다. 이어 독일, 서독 기록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어 독일이 1954년부터 18차례 연속 출전하며 2위,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이탈리아가 14차례를 기록하며 공동 3위, 스페인이 12차례의 연속 출전으로 5위로 뒤를 잇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 국가 바로 다음인 6위에 올랐다. 슈퍼리그가 밑거름이 된 월드컵 진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진출은 10일의 연속 출전의 시작점이었다. 32년간 아시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던 한국 축구가 두 장의 티켓 중 한 장을 차지한 것은 1983년 최순영 대한축구협회장이 슈퍼리그를 창설하며 프로화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 슈퍼리그가 창설되기 전 한국 축구는 정규리그 없이 한시적 대회가 열리면 합숙하며 훈련하였고 대회가 끝나면 휴가를 즐기는 구조였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흡연과 술을 가까이 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축구 행정으로 인해 선수들은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도전보다는 일찍 은퇴해 직장에서 승진에 도전하는 것이 선호하던 시절이었다. 슈퍼리그가 창설되면서 프로축구 시대가 열렸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기량 향상과 프로 정신을 함양하면서 대표팀의 경기력이 급신장한 것이 32년 만에 월드컵 티켓을 확보하는 절대적 계기가 됐던 것이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본선 참가국 수는 48개 나라로 대폭 확대됐다. 48개의 나라로 늘린 FIFA의 정책은 중계권 수익, 티켓 수익, 광고 수익 등을 계산한 월드컵의 재정 중대 전략이다. 48개 나라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은 아시아 대륙에 무려 8.5장의 티켓 배정을 하게 됐다. 최소 8장의 본선 티켓 확장은 한국 축구가 고생하지 않고 본선의 티켓을 따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첫 출전한 한국 축구는 당대 최강인 헝가리의 9대0, 튀르기예, 현재 터키입니다. 튀르기예에 7대0으로 무너지며 참담한 패배를 했다. 당시 골키퍼였던 홍도경 선생은 생전에 필자에게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강력한 슈팅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라고 소회를 이야기하곤 했다. 특히 헝가리 푸스카스라는 당대 최고의 공격수의 슛은 너무 강해 막기 두려웠다고 할 정도로 한국 축구와 유럽 강화의 수준차가 컸다. 스위스 월드컵 참패 후 32년 만에 진출한 월드컵 본선에서 첫 골은 마라도나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와 예선 첫 경기에서 하프백 박창선 선수가 1대3으로 패할 때 넣은 골이었다. 박창선 선수가 아르헨티나 골문 앞 페널티 에리아 아크 지역에서 중거리 슛한 것이 골로 연결돼 당시 TV를 시청하던 온 국민이 환호성을 크게 질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년 월드컵 예상 성적은 1년 뒤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대표팀은 11차례의 본선에 진출했던 역대 대표팀 지도자 중 가장 인기가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투명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24년 문체부의 특정감사를 통해 27가지 축구협회의 비위 행위가 밝혀지고 정몽규 회장을 비롯 협회의 고위 임원 등이 자격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았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재절차를 권고받게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 회장의 독선과 거수기로 전락한 집행부의 무능,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상실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혼란한 분위기에서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에 도전하며 법원의 힘을 빌려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바탕으로 회장에 당선되었고, 홍명보 감독은 문체위 징계 공고를 나몰라라 버티며 팀을 지휘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대해 많은 축구 팬들과 국민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경질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월드컵 3차 라운드 초반 경기 중 상암 경기장에 모인 6만여 관중이 정몽규 나가, 홍명보 아웃이라는 떼창으로 압박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대표팀이 원정 경기보다 홈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약체 팀들과 고전하다가 무승부를 양산하게끔 했다. 북중미 월드컵 예선 통과는 과거 아시아 대륙에 배정된 2장의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었던 멕시코 월드컵 예선, 32개 나라로 본선 진출구를 확대하며 3.5장을 배정했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의 아시아 지역 예선과 다르다. 8장이 넘는 본선 티켓이 배정된 예선 경기에서 과거와 달리 약체들과 경합하며 손쉽게 북중미 월드컵 대회 아시아 지역 예선 대회에서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당수의 축구계 인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축구가 본선을 대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문체부로부터 사퇴 공고를 받은 홍명보 감독이 사퇴 후 재신임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일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월드컵 본선이 1년여 남아있기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예선 마지막 경기였던 쿠웨이트와 경기 종료 뒤 미디어와 인터뷰 중 한 선수가 감독을 보스로 표현하고 축구협회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국민과 팬들의 분노를 달래는 해결 방법이 아니며 선수 개인에게도 치명적 상처를 안길 수 있다. 감독 선임이 불공정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55대 대한축구협회 집행부는 깨달아야 한다.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한 이 시점에서 절묘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북중미 월드컵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거두기가 어렵다고 단언한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가장 주축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부상 또는 주전 경기에서 밀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발생하는 경기력 저하 역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적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축구협회는 재활훈련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월드컵 본선 11회 연속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뤘음에도 현재 한국 축구가 직면한 리스크 2가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1년 뒤 북중미 월드컵에서 결과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참패를 재현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것이다. 제가 쓴 컬럼의 마지막 문단까지 다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이 주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저는 존중합니다. 국민들의 판단 역시 저는 존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